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곳에 좋은 기회로 제 작업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네, 제 얘기가 저 뒤까지 들릴지 모르겠네요. 네.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그래요? 너무 멀어. 사실은 마이크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포트죠? 네. 약간 좀 유머 감각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 이제 제가 키워드를 4개를 그냥 깔았습니다. 제목을 따로 뭐 짓는 거를 이제 하려다가 그냥 키워드 4개로 가름하자 싶어서 키워드 4개를 깔았습니다. 곡 제목 짓는 거는 참 좋아하는데 행사 제목 짓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소통, 분류, 유머, 그리고 방종, 이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유머라는 키워드는 제가 뭘 하지를 않아도 우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독립된 어떤 카테고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저의 뭐랄까요, 묘하게 없어 보이는 무언가 그런 거를 좀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저리 해볼 텐데, 제가 PPT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충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은 정성스럽게 하고 PPT는 조금 대충 가고 그렇게 이제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잡스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전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개만 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십잡스, 뭐 엔잡러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작곡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 엔지니어링 일, 라이브, 주로 라이브 현장에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글쓴이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근이 말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사교육 현장에도 뛰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팟캐스트 예술 할짝이라는 방송을 위클리로 하나씩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것이 반델바이저 연주, 굉장히 조용하고 느린 어떤 그 인격 수양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팀에도 소속이 돼서 가끔가다 이제 저 양재천 같은 데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저를 가끔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주안점을 두고 항상 작곡에 임하는 3가지 포인트, 뭐 앞서서 이제 유머는 뭐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깔려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즘은 좀 근데 이런 유머러스함을 좀 걷어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웃긴 사람이 아닌데 계속 웃긴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심각한 느낌으로 이렇게 좀 연출을 조금 이제 하고 있다는 요즘의 근황을 말씀드리고, 3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와의 소통,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하려면 약간 그 뭔가 영화에서 이런 장면 혹은 이런 소품, 구도가 약간 이런 메시지를 상징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장치들 있잖아요.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약간 그런 음악에서의 상징놀이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되고, 그다음 2번째가 분류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텍소노미라고 뭐 카테고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있어 보이기 위해서 텍소노미라는 단어를 들고 와봤습니다. 분류의 음악, 소리들을 어떤 분류를 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음악을 구성을 해보겠다 하는 저의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송라이팅입니다. 저의 일종의 길티 플레저 같은 송라이팅이라고 저렇게 약간 우아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막 쓰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거.
그런 곡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사회와의 소통 쭉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1번, 2번, 3번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이 카테고리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제 곡이 이런 그 세 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무자르듯이 이 곡은 1번에 해당하고 그 다음 곡은 3번에 해당하고 이렇진 않는데 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묘하게 조금씩 이제 제 곡들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근데 사실 사회랑 소통 안 할 겁니까? 할 거잖아요. 갑자기. 사회랑 소통해야죠. 왜냐? 여러분들은 현대음악 공연으로 흑자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 미미한 흑자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작게 공연을 하면 그렇고요. 대부분 이제 지원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이제 열정페이로 이렇게 공연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와의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그냥 곡 쓰고 산에다가 파묻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음악이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제 듣잖아요. 그리고 그 곡을 가지고 이거 재밌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씹든지 이렇게 다양한 리액션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조금 이 지역 사회에 좀 유익한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사회와의 소통이라는 좀 항목이라서 가장 먼저 배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음악이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그 폭이 적거나 많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내 음악을 만들 때, 구성할 때 최대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의도했던 바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고민들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사실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어떤 첫 걸음마 같은 단계이기 때문에 작곡을 하는 사람의 99%는 사회와의 소통을 염두에는 조금씩은 다 두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쓸 거면 확 정성 들여서 제대로 신경을 쓰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음악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를 고려하는 거는 크게 우리가 크게 고려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내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그런 거에 관해서는 많은 작곡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혹은 듣고 나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좀 의미가 있고 좀 더 바람직한 작품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를 봤는데 영화 보고 끝나고 아무 생각이 안 든다든지 내가 뭘 봤더라? 라는 생각이 나면 그거 조금 그렇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작품을 하나를 공개를 했을 때 사람들한테 강요가 됐을 때 좀 더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곡을 좀 써보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남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분류의 음악인데, 음악에서의 문법이랑 구조가 생기는 이유가 최소 두 가지 소리 간의 크고 작은 차이 때문에 음악에서의 문법과 구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법도 다 이제 토닉과 어떤 임의의 어떤 화성과의 거리감 같은 게 음악적인 루트의 길들의 무게중심 차이를 만들면서 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이를 발견하고 종류를 나눠서
화성들의 역할을 분류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뭐 이런 화성 진행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D플랫 메이저고요. 네.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론 9번 사악장의 첫 몇 번째 맞지? 하여튼 4-5번째 맞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제 T, D, 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으뜸왕, 그다음에 버금 딸림왕 이런 것들 굉장히 빈출 화성들이죠.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게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다른 그런 어떤 색채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도 다 어떤 그 분류와 어떤 시퀀지, 순서 배열 그런 것들에 있어 그런 것들이 음악적인 문법을 만드는 거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보다 보면은 뭔가 이제 차이를 잘 크고 작은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재료들을 뭔가 분류를 하는 체계를 조금 더 참신하게 가져가보자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기호도 좀 억지입니다.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역시 말로 9번의 2악장이죠.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말로 9번을.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라서 예시가 그냥 이렇게 떠올랐는데 사실 뭐 요 두 마디는 거의 동형 진행처럼 보이지만 요건 그냥 장음계로 가는 거고 얘는 오음음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시가 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반복 제시될 때 똑같이 전조한 그 장음계가 아니고 요런 이제 오음음계로 확 컬러를 바꿔가지고 어떤 재밌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케일이 다른 게 적용이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어쨌든 차이를 잘 느끼면서 소리들을 어떤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명확하게 구분되고 차이가 있는 다른 소리 여러 개를 사용하는 곡을 지금까지 좀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분류 기준을 좀 참신하게 이제 이전에 하지 않던 방법으로 좀 해보자 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따라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소리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형식들, 그러니까 섹션들 간의 소리가 유려하게 이어지거나 경과구가 있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다소 배제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 음악이. 그래서 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전개 자체가 좀 당황스럽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종종 하시는데 근데 뭐 사실 전개를 되게 맛있게 한다고 해서 글쎄 내 생활이 좀 나아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소노미 뮤직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텍소노미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사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토폴로지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토폴로지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게 있겠죠. 구 형태가 있고 도너츠 형태가 있어요. 얘는 아예 다른 모양이에요.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아예 토폴로지가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너츠 모양에서 초코 도넛, 딸기 도넛 약간 이런 좀 소소한 시시콜콜한 디테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루고 싶어서 텍소노미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고 이제 마지막 항목인 송라이팅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송라이팅 사실 설명을 할 게 없지요. 그냥 원리 원칙 없이 내가 좋아하는 제가 이제 곡을 쓸 때 제가 좋아하는 소리들을 마음껏 쓰는 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만다는 거는 연주자분들한테 엄청난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연주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뭔가 음악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의미 있는 연주와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좀 다루어야 할 법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악적인 내용들이나 방향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송라이팅은 좀 예외적이다. 송라이팅 같은 경우를 가끔씩 이제 4곡, 5곡을 쓰고 나면은 이제 꼭 한번 송라이팅의 어떤 주기가 오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소소한 공연할 때 완전히 송라이팅 모드로 가가지고 내가 마치 무슨 뭐 키스 자렛이 된 것처럼 재즈 피아니스트가 된 것처럼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쭉. 작년에 송라이팅 사태가 2번 발생했습니다. 근데 송라이팅 느낌으로 가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 연주자 친구가 그 곡을 또 연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윈윈이었던 그런 작업이 또 있었는데 가장 말미에 그 곡을 들으면서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곡들을 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송라이팅 시기가 오는데 제가 그냥 머리가 아파서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나도 이게 즐겁고 싶나 봐요. 곡을 쓰면서. 그리고 계속 엄밀한 작업만 하기에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나사가 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티 플레저에 가까운 작업이자 약간 쾌감이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재즈나 락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오면서 이소라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곡들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 PPT는 이게 끝입니다. 그냥 이거를 위해서 했던 거고, 최근작 7곡 정도인데 그렇게 깊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만담의 느낌으로 조금 이제 온 게 있는데, 근데 너무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약간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해야 되나 약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작곡된 연도나 시점 순으로 이제 곡을 나열해서 다루기보다는 그냥 강연 전체 그 맥락에 따른 곡 순서 배열을 선택했다는 점을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 바라고. 처음 다룰 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생황과 피아노를 위한 곡입니다. 생황과 피아노 그리고 2채널 전자음악이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악보를 제가 하나씩 그냥 띄울게요. 제가 PDF 파일로 그냥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짜여진 어떤 이 부분을 무조건 다뤄야지 하는 어떤 그 정해진 길을 이제 강연에서 따르기보다도 부분 보다가 좀 재미있었지 하는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부분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극피라서 P80%에 대책 없는 사람이라 좀 이렇게 조금 즉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화과 피아노 그리고 전자음향을 위한 13개의 미니어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북한에서 주로 이제 보이는 양재 소술체인가? 백송.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북한 뉴스에 보면 경애하는 땡땡땡 둥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떠나는 자를 그리는 작고 엄숙한 노래들이라는 곡이에요. 요거는 이제 2024년도 곡입니다. 2024년도 연주된 날짜가 2월 29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처럼 있는 날이 아니다. 윤년에만 즐길 수 있는 2월 29일 생명 1일 연장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력장이라는 저희의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조그만 공연장인데 거기서 연주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피아노 파트를 맡으셨던 분이 요 어디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요거 이제 곡 착상 동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원작이 있었어요. 원작이 있었어요. 이게 토이 피아노하고 업라이트 피아노의 듀오 곡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쪽팔리게도 그 업라이트 피아노를 그 당시에 제가 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흑역사인데 이제 흑역사로 남겨두기에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침 커미션이 와서 이걸 좀 재사용을 해보자, 좀 황골탈퇴해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곡으로 탄생시켜보자. 그래서 원래 있던 거의 80%를 드러내고 거의 새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컨셉들은 다 유지가 기본적으로는 된 상태에서 개작이 진행됐다. 말이 개작이지 거의 뭐 인조인간 수준으로
성형 수술할 때 메스가 아니고 용접기를 드는 수준으로 그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떠나는 자를 그리는 뭐 작고 엄숙한 노래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냐? 약간 제가 제목 한정 매네라라는 그런 평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약간 제목이 좀 이런 풍이 좋은 것 같아요. 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트 노벨이나 뭐 만화책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어떤 풍의 제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는데 이제 작고 엄숙한 노래들은 사실 쿠르탁의 2015년 작품 관현악곡 작품에서 살짝 떼왔어요. 어떤 곡이 있냐면은 90세가 된 피에르 블레즈를 기리는 작고 엄숙한 음악 그런 곡이 있거든요. 되게 짧은 5분짜리 관현악곡인데 그 곡을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고 엄숙한 음악이 아니고 뭐 노래들 뭔가 약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처럼 약간 연가곡 이런 것들을 뭔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노래들이라는 워딩이 들어갔고 떠나는 자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이 곡은 사실 인터넷에서 발견된 실제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의 유서를 가지고 유서를 보다가 뭔가 공감되는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약간 굉장히 간접적으로 음악화를 했던 어떤 그런 작업이었어요. 이제 한 정확히 13개의 유서를 다뤘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0개 정도는 최소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중간중간에 간주곡처럼 들어가는 게 이제 한두 개가 추가로 있었던 것 같아서 정확히 13개의 유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보다 보니까 참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착잡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뭐 항상 평소에도 착잡합니다만 더 착잡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봅시다. 이제 요게 이제 총 이제 13개의 작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쉬운 음악을 표방했어요, 사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경험의 차원에서 되게 직관적이고 음악적인 디테일이 그렇게 꼬여 있지 않는 어떤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고민을 아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이 곡을 쓸 때.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곡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제 토이 피아노랑 업라이트 피아노의 듀오곡이었는데 그 공연의 제목이 토이 피아노 한국을 그리다였어요. 한국을 그리다. 진짜 공연 제목이 조금 암담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하기 싫어하는 류의. 그래서 한국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기 북유럽 백야 있는데 백야나 극야가 있는 어떤 동네 빼고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옳다 이거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산업체 공무를 할 때였는데 근무 시간에 원래 휴대폰 하다가 그걸 또 발견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뭔가 또 맞는 지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됐었고 그때 원곡이 초연됐을 당시에 이제 어떤 관객이 연주가 끝나고 저한테 관객분이 얘기를 하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족 중에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할 뻔하다가도 이게 무슨 신파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좀 관조적인 느낌이라 이거는 약간 조금 약간의 이모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곡은 조금 드라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곡 때 이제 너무 관조적이라 확 어떤 눈물이 나지도 않아서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길게 얘기는 못했지만 뭔가 하도 주변에 막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품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거의 이제 무대에 막그 어떤 방처럼 꾸며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곡이었거든요, 원곡이. 그래서 그거 치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그게 좀 기억에 좀 오래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5년 후에 이렇게 다시 이걸 꺼내들게 됐던 거죠.
총 13개의 미니어처로 뭐 구성이 당연히 돼 있는데 앞에 얘기했다시피 근데 13개의 미니어처가 각각이 이제 음악적인 난이도 그러니까 연주 측면의 것이 전혀 아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용 면에서의 어떤 그 난이도 그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이해하겠다 같은 섹션도 하나 있고 꽤 복잡하게 흘러가는 어떤 음악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발견된 유서들의 특징을 좀 반영을 하고자 제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유서는 정말 단순 무식하게 청산가리를 먹었다, 갑자기 심장이 뛴다, 뭐 이렇게 끝나는 유서가 이제 2줄. 그래가지고 그런 단순한 어떤 글에서부터 굉장히 뭔가 문학적인 수사가 많은 뭔가 좀 배우신 분이 쓴 것 같은 그런 유서들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수용 면에서의 어떤 그 난이도를 좀 베리에이션을 극간을 많이 줬다.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근데 전반적으로는 좀 직관적인 어떤 받아들임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악장마다. 그래서 미안해 우리는 2개밖에 없다. 화성이 딱 2개 나옵니다. 5음짜리 화성이 딱 2개. 네, 그거 안에서 부분 집합들을 막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이런 그 음악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눈물겨운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다뤘던 첫 번째 곡이고 뭐 작은 변화, subtle changes라고 돼 있죠. 작은 변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떤 큰 변화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 다루기도 했고 아버지가 쓴 글이었는데 그래서 레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키치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단순하게 좀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유서가 떠올리게 하는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제목으로 해가지고 곡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들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연주자 분이 이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좀 이따 질문을 하나 해볼까 싶어요. 만약에 생각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곡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정말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한정된 어떤 몇 가지의 안에서만 노는 어떤 그런 느낌을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그 아까 상징놀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상징적으로 곡 속에서 벌어진 어떤 상황들이 무언가 음악 밖의 것을 지칭을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유도를 이 곡에서는 좀 노골적으로 좀 하고 있죠. 이 13개의 작품에서는 뭐 약간 일렉트로닉이 또 라이브로 앞에 것을 잠깐 잘라서 녹음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좀 시차를 두고 등장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미묘한 변화인데 이 15개의 도도도도도도도가 약간 음색이 다 조금씩 달라요. 다르고 여기는 이제 C 장음계에 해당하는 그냥 음들을 그냥 쭉 했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C 음이 C 플랫으로 여기서는 바뀌면서 순식간에 좀 컬러가 약간 C의 배음열 오버톤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컬러가 하나 때문에 좀 바뀌는 물론 장음계랑 배음열이라는 어떤 스케일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고 여기는 이제 노이즈 같은 게 이제 다다다다다다 나오는데 이제 이 노이즈가 점점 이 노이즈 하나의 개체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면서 조금씩 미묘한 변화인데 이제 끝에 가서는 거의 굉장히 불규칙하게 이렇게 또 음가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15개가 13개네요. 13개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어 장면을 연출을 해놨고 이런 식으로 요게 뭔지는 아실 것 같은데 인용이죠. 말로병국 6번 1악장의 어떤 그 경과곡 그쵸? 이 주제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말로 6번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어서 뭔가 하나로 딱 하나의 변화로 뭔가 조져주네 약간 이런 되게 재밌는 어떤 인상을 받았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뭐 요런 것들도 이제 인용을 했고 이게 2번 곡은 1번에 비해서 훨씬 배치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죠. 그냥 장면들 딱딱딱 그냥 건조하게 일렬로 쫙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수준의 단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약간 그리그의 페르빈트 중에 가장 마지막 곡 솔뱅그의 노래를 인용을 했는데 A 메이저인 부분과 A 마이너인 부분을 섞어놨어요. 묘하게 그냥 짜맞춰 놓은 거죠. 묘하게 이제 짜맞춰 놓음으로써 스케일 구성 한두 개가 달라짐으로써 뭔가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원곡에서 근데 그것을 이제 한 대 붙여 놔봤던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장면 배치와 소재들을 통해서 좀 요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원래의 유서 텍스트나 어휘나 이제 유서의 구조가 굉장히 단순했던 경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음악적으로. 뭐 이제 뭐 이걸 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도가 조금 있는 축에 속하는 곡이에요. 세 번째 거가 나름의 어떤 스케일 같은 게 있고 스케일 안에서 이제 놀면서 레랑 라가 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취급되면서 레랑 라에만 이제 뭐 뮤트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칠 때 그런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이런 곡에서 이 세 번째 곡에서는 라이브가 걸리는데 딜레이가 걸리는데 딜레이는 보통 이제 점점 줄어드는 딜레이가 걸리는 게 보통인데 얘는 점점 커지는 딜레이를 걸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좀 걸어서 좀 비현실감이라는 걸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음악적으로 조금 이제 뭐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곡의 특성상 그런 선택들을 좀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장면이 있는데 이제 Going Upstairs라고 계단을 올라가는 어떤 그런 장면을 만든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들으신 게 이제 첫 번째 라인인데 계단을 이제 누구는 계단 올라가는데 이제 걔네들이 계단을 올라갈수록 이제 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떤 그 뒤로 시작했던 어떤
유서에서 출발하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 부분은 좀 이제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겠죠. 보통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한탄과 원망 같은 게 좀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구성된 패시지를 진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음역대만 극단적으로 달리했어요. 생황은 굉장히 고음역에서 찌르는 듯이 연주를 하면서 음들이 다 리듬, 피겨들이 싹 다 명확하게 들리는 그런 연주를 하는데 반해서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음역대에서 페달까지 밟은 상태에서 똑같은 패시지를 연주를 해요. 근데 얘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안 들리죠. 그런 현상을 좀 어떤 이 몇 번째야? 네 번째 부분에 어떤 뼈대로 해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점 대칭의 어떤 그 리듬 피겨를 이제 두 악기가 다르게 연주를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복귀해볼 만한 것이 드레인이라는 어떤 하수구에 관련된 어떤 그런 곡이었는데 물이 빠지잖아요. 드레인을 통해서. 그래서 화성들이 이제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회전하는 듯한 어떤 그런 거를 모토로 이제 작곡을 했었습니다. 이번 7번째 부분은. 그래서 자기 인생이 이제 물이라면은 이제 점점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지럽다라는 어떤 말이 있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상징적인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만들어 연출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쓰였던 스케일을 그대로 다음번 8번째 곡에다가 썼어요. 여기는 8번 곡은 전체를 통해서 B 플랫이라는 엄청 강한 중심음이 있어요. 전자음향이 이제 좀 전면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가 전자음향에서는 진짜 B 플랫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 앞서 썼던 스케일의 어떤 그 가장 무게 중심이 있는 어떤 부분도 이름도 B 플랫이었고 해서 그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같이 어우러지게 써서 강한 어떤 B 플랫이라는 어떤 중력이 강한 부분을 만든 거죠. 단순히 뭐 이제 그러니까 B 플랫이 자주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빈도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스케일이 진짜 어떤 그 B 플랫으로 향하게 하려는 어떤 느낌을 좀 주려고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 들어보고요. 그래서 B 플랫이 My Place다. My Place라고 부제가 붙어있죠. 내 장소, 나의 처지를 알자. 약간 이런 느낌의 글이었어요.
짧게 이렇게 압축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곡들이고 요게 이제 KCN이라는 곡인데 네 유명한 가수의 이름과 비슷하죠? 네 아는 분들은 속으로 웃고 계시겠죠. KCN이 이제 청산가리의 화학기호예요.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가장 단순한 이건 유치원생도 이해할 것 같은 그런 곡입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냥 꽝꽝 클러스터 이제 극단적인 음역대에서 두 번 때리고 이제 프레임 탕탕 친 다음에 현을 막 이렇게 말레스를 치는데 거기에다 그냥 어떤 리듬을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 딜레이 라인이 걸리면서 네 그냥 곡이 끝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어떤 곡인데 이 부분을 만들 때는 1분 30초 이상 생각을 하지 말아보자 라는 어떤 마음을 먹었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뒤에 뭐 이런 또 재밌는 부분들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곡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사운드 트랙이랑 이제 종 다이소에서 3,000원에 파는 그 입구에 달리는 문에 달리는 종 있죠? 그걸 이제 물에다가 빠뜨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고요. 뒤에는 이제 각종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레퀴엠들을 다 짜집기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운드 트랙으로 만들어서 깔리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 어떤 뭐 뉴스 가상의 어떤 뉴스 리포팅 멘트 이런 것들도 좀 깔리고 하는 어떤 그런 또 마지막은 굉장히 코다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끝을 맺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가장 사회와의 어떤 그 컨택, 소통이 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곡이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서 그러니까 사회 현상 혹은 나를 둘러싼 어떤 일들에서 영향을 받았던 그런 곡이 요 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2020년에 터졌잖아요. 제가 2020년에 어쩌다가 그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청주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청주. 완전 시골, 리단위의 시골에서 가정집에서. 그래서 누가 오긴 오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최 측에 20명 정도가 온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토이 피아노와 업라이트를 위한 그 곡을 재연을 메인으로 하고 거기 피아노가 이렇게 딸랑 한 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하려고 재연을 하는데 너무 그것만 하면 이제 딸랑 2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좀 이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에 뭔가 인트로 격의 곡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틀 만에 구상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다들 이제 집에 막 있었잖아요. 그 초창기에 마스크를 끼고 나가는 것조차 조금 이제 좀 쫄렸던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집에서 있으면서 저는 되게 집 안에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를 하면서 지낼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집 안에서도 더 뭔가 하는 그 생활의 선택 옵션들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하는 행동의 어떤 베리에이션도 줄어들고 되게 스스로를 되게 더 지루하게 만들면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인생을 이렇게 살면은 내가 되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이제 좀 고쳐보고자 네, 저의 어떤 그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직시하고자 또 썼던 그런 일기 같은 소품인데요. 이제 그런 곡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표현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재밌는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무슨 영상이냐? 요 영상입니다. 제가 철진한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의 유일한 취미죠. 그래서 이 방송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치세요. 그렇게 유난해서 하셨는데 우리 미션 중에 가장 긴 대장정 아니었습니까? 이게 장장 1년을 들어줬어요 우리가. 정말요? 네. 저는 계속 도의 경지에 올랐어요. 도인이셔 도인. 다른 줄이 부담스러워. 다른 줄 빼드리고. 이제 이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남자의 자격이라는 방송이었는데 직장인 밴드를 결성해가지고 이제 대회에 나가는 어떤 도전기를 담은 좀 장기 미션 특집이었는데 이제 다른 멤버들은 악기를 하나씩 뭐 베이스를 이정진이 이제 연습하고 이윤석이 드럼 치고 이게 다 하나씩 맡았는데 이경규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제 세컨 기타를 시키고 도만 계속 치게 한 거예요. 근데 김태원 씨가 쓴 곡이 도만 계속 쳐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어떤 형태의 곡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경규는 1년 동안 계속 도만 친 거예요. 그래서 말미에 이제 본선을 얼마 앞두고 이제 도의 경지에 올랐다는 어떤 저런 장면이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게 있었는데 보고 그래 이거는 도만 쳐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도만 대부분의 구간에서 도만 치는 곡을 쓰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던 안암동 맞나? 봉동인가? 네, 성북구의 안암동 쪽에 어떤 필드 레코딩을 녹음기를 들고 따서 좀 녹음을 해서 피아노 안에다가 스피커를 작게 부착해가지고 오디오 익사이터라는 걸 부착해서 틀고 피아노 안이 어떤 내가 사는 어떤 가상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아노의 가장 낮은 도 빼고 모든 도에다가 테이프를 붙입니다. 건반에다가. 그래서 도의 댐퍼를 다 떼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스피커가 울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장 밑에 도가 이제 울리면서 다른 도들을 공명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 도만 들리는 필터가 되는 거죠. 피아노 안이. 그런 어떤 원리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 곡의 세계관이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음원에서는 공연 때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음원에서는 좀 이제 너무 안 들리니까 이제 깔아놨는데 사운드 그 필드 레코딩 트랙을 아무튼 이 격렬하게 도를 치는데 도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연주합니다.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잠깐 1, 2분 들어볼게요.
부분이 약간 재밌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연주를 하다가 이제 돌을 조금 벗어나는 음들이 하모닉스로 나오기 시작해요. 여전히 그 도현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렉트로닉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톤들이 뭐냐면은 이제 하모닉스를 몇 개씩 겹쳐가지고 어떤 좀 더 약간 불어난 듯한 하모닉스들을 이 타건 이후에 타이밍에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게 이어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일렉트로닉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약간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앞서 이제 이 하모닉스를 하기 전에 도를 계속 직접적으로 칠 때 그 한 프레이즈가 끝나고 나면 뒤에 그 시와 도샵 사이를 20등분한 평균율로 20등분한 건반 소리들이 약간 꼬리처럼 달라붙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묘하게 뭔가 이제 이 C 현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어떤 뉘앙스가 조금씩 느껴지죠. 이 곡은 사실 거의 현장에서 거의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실황파의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C의 인접한, 그러니까 B랑 C샵을 연주를 몇 분을 거의 한 1분 30초를 남겨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C 현이랑 C 샵 현에는 현의 철제 링을 구몬 학습지 묶는 거 있죠. 그거를 몇 개를 이제 달아놔가지고 이제 C랑 C 샵이랑 그 B 음을 조금 피치의 선명도를 흐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달그락거리는 어떤 톤을 배치를 해놔서 네가 C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소재로 한 어떤 소리가 깔리는데, 요거 화이트 노이즈도 필터링을 한 것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필터링을 했는데 정말 직각으로 네모 딱 반듯하게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스펙트럼을 잘라가지고 만든 어떤 노이즈들이 뒤에 강렬하게 깔리면서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컷오프를 적용한 화이트 노이즈들이 팍팍팍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르고 있는 거죠. 격하게 이제 연주를 하고 나서 모든 도 테이프를 다시 뗀 다음에 다른 옥타브의 도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구성을 끝에서는 이제 코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곡은 되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곡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또 제가 되게 뭔가 이 당시에는 좀 아방가르드한 어프로치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필드 레코딩이라는 것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잠깐 어떤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좀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또 이런 작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도 있었고, 이제 세 번째 약간 이제 분류의 음악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재미있게 후딱후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 도만 치는 이 도인의 곡의 그 제목이 뭐냐면은 작은 낙서라는 곡이에요. 진짜 곡을 작은 낙서처럼 써놔가지고
이런 제목을 좀 붙이게 됐고 뒤에는 완전 사족입니다. 네. 내가 C 하나만 가지고 만족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 노트가 뭐라고 써있냐면 난 너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널 사랑해야 될 것 같다. 뭔 말인지 알지? 였거든요. 그런 조금 쪽팔리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곡이었고 또 열심히 또 연주를 해준 장군님께서 열심히 경청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분류의 음악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막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이 태스크 4 타임 커브라는 그런 곡이었는데 재즈 쿼르텟이랑 포채널 일렉트로닉이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편성을 사용하고 있죠. 4명의 퍼포머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곡 말미에 기습을 하는 거죠. 약간 그 방송국이 내기에 도청장치가 들어있다 이런 것처럼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퍼포머들이 숨어 있는 곡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분류 체계를 처음으로 텍소노미 뮤직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이 곡이었는데 여기에는 이 소리를 분류하는 어떤 큰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악 안에서의 어떤 시간의 흐름을 카운트하는 거를 정말 괴롭도록 방해하는 상황이 15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반복이라든지 너무 추상적인 어떤 패시지가 기약 없이 끝까지 지속될 때 라든지 갑자기 텍스트가 등장한다든지 라이브 일렉트로닉인데 너무 랜덤의 요소가 강해서 내가 변화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할 수준까지 가는 거 그런 거라든지 뭐 볼륨의 어떤 차이가 그러니까 다이나믹 차이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약간 쇼킹할 정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분류를 해봤습니다. 내가 음악을 듣다가 뭔가 좀 내가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었는데 내가 이거 과연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은 게 맞나? 하고 의심되는 어떤 상황들을 종종 마주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떨 때 발생하지? 라고 생각을 해봐가지고 요거 15개의 항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곡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 약간의 저는 이때 팀프 앙상블이라는 팀이랑 작업을 처음으로 메이저급 단체와 항상 저기 언더에서 있다가 저 청주 시골 같은 데서 하다가 메이저급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어그로를 좀 끌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서 대놓고 좀 유명한 곡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로. 그래서 인용된 게 이제 총 이제 10개 혹은 이건 인용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한 9개 정도의 어떤 인용 그리고 2개는 약간 이제 부록처럼 붙어있는 카테고리들인데 그런 것들을 10가지 정도를 11가지 정도로 사용을 해서 이 곡의 어떤 그 음향적인 재료의 분류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상황적인 분류의 카테고리는 앞서 말한 이렇게 15개가 있었고 사운드적인 소리 그 자체의 카테고리는 한 이렇게 11개 정도가 있었다. 그리고 유명한 곡들에서 많이 따왔어요. 말로의 변곡 6번 해머 타격이 2번 혹은 3번 나오는 곡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해머 타격 첫 번째였나 두 번째였나?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였구나. 첫 번째 해머 타격의 전후 선율들을 대놓고 가져다 썼고 그리고 KG의 어떤 그 초창기 곡 중에 하나인 크레도 인 US에서 나온 6가지의 리듬 패턴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라켓만의 I'm Findership의 애들을 위한 곡, 어린이를 위한 곡에서 이제 인상적인 패턴을 몇 개를 따와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고 테리 라일리의 인시라는 굉장히 연주하기 만만한 작품의 그 리듬 패턴을 또 따로 떼와가지고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백남준의 어떤 그 바이올린 깨부수는 퍼포먼스도 중간에 인용이 되고 라몬테 형의
코드 하나, C랑 음정 하나네요. 이게 C랑 파샵 이 그려져 있는 어떤 컴포지션 1967번 그걸 사용을 또 인용을 중간에 두세 번 정도 중요할 때 하고요. 슈토카우젠의 클라비에 슈티케 9번 당당당당당당 나오는 이 코드 있죠? 요 코드 재료로도 많이 썼습니다. 엘빈 루시어의 그 I'm sitting in a room 목소리도 중간중간에 직간접적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클로드 리세라는 작곡가가 제안했던 셔퍼드 톤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멀미나는 소리들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재료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두 개로 가져감으로써 조금 이제 지루함을 타파하고자 하는 저의 작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썼던 곡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곡 쓸 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즉흥적인 사람인데 곡 쓸 때는 모든 걸 계획을 하고 이 계획에 틀어지는 건 싹 다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갑자기 확 캐릭터가 곡 쓸 때 좀 바뀌는 편인데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이 계획을 다 따랐다는 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다 쓰고 보니까 곡을 다 쓰고 보니까 이런 계획을 내가 어떻게 다 따랐을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재밌었습니다. 뭐 같은 요런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뭔가 곡에 쓰이는 소리의 분류 체계를 조금 비전통적으로 가져가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저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던 그런 작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처음 멀티 채널 작업을 이제 전자음악으로 해봤던 그런 곡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한테. 간단하게 몇몇 장면들을 듣고 넘어가 보죠. 네. 이게 이제 또 1분 동안 끈덕지게 반복되는데 1분 동안 반음이 떨어져요. 1분 동안 반음 떨어지고 어택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페이드 인이 되는 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성질들이 1분 동안 아주 느리게 바뀌고 계속 지속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황하게 되죠. 점점 이제 피치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긴 하죠.
다 이제 말러 6번의 어떤 해머 타격 전후의 어떤 선율에서 가져온 그런 것들이고 스네어와 콘트라베이스에만 이제 라이브 일렉트로닉을 위한 어떤 마이크가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스네어의 앞에서도 이제 푸슉 하는 어떤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렸는데 여기서도 어떤 이펙트들이 걸리면서 근데 막 칠 때마다 회전 반경이라든지 어떤 소리의 파라미터들이 좀 랜덤하게 바뀌는 칠 때마다 소리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어떤 범위 안에서 좀 랜덤하게 결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사용을 했었죠.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부분과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거의 딱 붙어 있는 어떤 수준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의 길이 동안 들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실제 말로 일본에서 이제 망치를 치는 장면이 있는데 뿅망치로 뭔가 이제 이번 버전에서는 그런 걸 해봤던 거죠. 이제 어떤 거든 내려치는 형태의 어떤 퍼포먼스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조금 원작에 가깝게 피아노 현에다가 뿅망치를 치는 걸로 가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곡에서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알아서 쳐주셨던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뭐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딱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그게 또 앞에 사운드 트랙으로 인용됐던 부분과 음악 외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하여튼 좀 복잡한 장치들이 꽤 많이 있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그리고 언급할 곡이 뭐 한두 개 정도 더 있는데요. 후딱후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할 곡이 이제 트럼펫 협주곡인데요. 이제 오케스트라를 까는 협주곡이 아니고 타악기 앙상블과 이제 투 채널 샘플러 소리를 뒤에 깔고 연주가 되는 그런 곡입니다. 제목이 Caged Dream of Stuffed Ludwig이라고 그냥 박제된 베토벤의 그 세상 속의 꿈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음악 소비 문화를 약간 비판하는 그런 곡이었어요. 아무리 작곡가가 어떤 딥한 생각을 해가지고 최선 다해서 곡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냥 곡 자체 되게 표피해 어떤 인상들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만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 뭔가 약간 현타가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시기에 뭔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써야 됐던 곡의 조합이 솔로 트럼펫과 퍼커션 앙상블, 좀 큰 앙상블의 조합의 곡이었고 그래서 이 곡에서는 대놓고 좀 말도 안 되는 수단화를 좀 하려고 좀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이 폐품 조합상이에요. 이게 다 이제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폐품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각 개별 어떤 이 조각들 하나가 뭐 어디에서 왔는지 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전혀 필요한 알고 싶은 사항이 아니고 이 전체를 봤을 때 그냥 모아가지고 적당히 그냥 어울리게 짜맞춘 다음에 채색만 하면 그만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의 음악 수용 문화가 이런 폐품 조각상을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폐품 조각상을 만들듯이 그대로 곡을 썼습니다. 대놓고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싹 다 베토벤이고요. 베토벤의 곡에서 모든 걸 싹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율 하나가 트럼펫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것만 제가 오리지널로 만들었어요. 뭔 뜻이냐? 저렇게 그냥 쭉 대충 만들어 놓고 뒤에 내 사인 하나 해놓으면 이거 내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이런 인형이 있으면 사고 싶은데 한국에는 잘 안 파는 것 같은데 배치가 조금 이제 특이하죠. 트럼펫 있고 퍼커션 모종주가 둘러쌉니다. 둘러싸고 이제 지휘자가 정중앙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연주가 안 됐는데 플로리다에서 2번 연주를 했었죠. 이 연주 때문에 이제 학교 타악기 스튜디오가 털리는 걸 보고 좀 죄송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연주였죠. 네, 보면 제가 만드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저는 이제 채색과 길이 재단 그리고 거기에 배치하는 거 그것만 했지 오리지널은 제가 만든 게 마지막 선율 빼고는 하나도 없다. 보시면은 따다다단 따다다단 이거 이제 템페스트 사막장이죠. 네, 요 부분 요거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 클라비어 4악장 도입부 본론으로 들어갈 때 요런 어떤 트릴로 들어가죠. 뭐 요거 이제 당연히 발트슈타인에서 갖고 왔고 합창 교향곡 4번의 인트로덕션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있죠. 모든 걸 다 갖고 왔고 심지어 전자음향도 그 베토벤의 곡들을 좀 닮은 어떤 형태의 어떤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재료나 섹션마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의 정도가 조금씩 이제 다르죠. 확 바꾼 것도 있고 대놓고 갖다 박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뭐 여기 보면은 요것도 이제 합창교향곡 4악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후반부에 소프라노 솔로가 나오는 E 메이저의 그 부분 거기다가 발투스타인 위에다가 얹어봤는데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쭉 그냥 갔던 곡이에요. 요것도 싹 다 출처를 표기를 다 할 수가 있는 정도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월광이죠. 그 C샵 마이너 구성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앰비언트처럼 구성을 해놓는다든지 요것도 피아노 소나타 24번 1악장의 2주제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찾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놓고도 이거 어디서 갖고 왔더라 해가지고 역으로 생각하는 어떤 재미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과거에 내가 썼던 악보를 보는 몇 안 되는 곡 중에 하나. 요런 것도 전원 피아노 소나타 있죠. 15번 그런 데서 갖고 왔고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다 갖고 온 겁니다. 어디선가 다 갖고 왔어요. 유명한 곡, 안 유명한 곡 다 떠나서 네. 대놓고 네 열정, 네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네 쭉 이렇게 속주가 진행이 되고 나서 20분이래 20초짜리 긴 사운드 트랙이 나오는데 봉고차 후진 소리, 엘리제를 위하여죠. 그런 것들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벨 소리인데 발투슈타인 2악장이라든지 비창 2악장 뭐 이제 벨 소리 여러 가지들을 따가지고 변조해가지고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트러블링이라는 어떤 제가 보통 형용사로 이런 표현을 잘 안 써놓는데 이런 좀 낑낑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뭐 당연히 뭔지 아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교향곡 7번의 2악장 미만 주고 잠깐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편한 구간입니다. 여기는 틀려도 티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흥겹게 하시더라고요 다들. 학생 연주자들이었는데 다 양상들이 이 부분 흥겹게 하더라고요. 약간 이제 뭐 재밌는 장치로는 이제 코인을 그 마림바 위에다가 동전으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쨍그랑쨍그랑하는 어떤 그런 다소 약간 의도적인 어떤 풍자가 있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마지막 선율 전혀 뜬금없죠. 앞에 거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이거 내 거야 하고 이제 선언하는 어떤 그 마지막을 굉장히 얄팍함의 어떤 그런 걸로 좀 가져가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뭐 인용도 인용이지만 이게 또 사회적인 것이랑도 연관이 있고 해서 또 되게 곡이 유머러스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거 들어보라고는 잘 안 하는데 이건 이제 베토벤이 한 70% 만들어 놓은 곡이니까 제 책임은 한 30% 정도 뿐이니까 들어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할 곡이 있는데 뭔가 이제 원래라면 이제 지금까지 4곡을 다뤘고 3곡을 더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곡은 그냥 사실 배경음악으로 깔기 위해서 이제 소개할 곡이고 그래서 2개의 곡 중에 조금 더 제 메인 경향성이랑 맞는 곡을 마저 소개를 간략하게 5분 내로 하고 끝을 내고 질문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해주신 러닝 타임은 제가 어떻게 좀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언급을 하게 될 곡이 Like Cool and Fiery Breath Mint. 브레스 민트가 뭐냐면은 이제 민티아나 이클립스 같은 먹는 민트예요. 그래서 이제 민트를 먹으면 굉장히 입속은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사실 입속이 온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화학 작용에 의해서 차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어떤 역설이 있는 거죠. 약간 비웃는데 농담이고. 저도 나름 이제 수능 때 화학 2까지 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어떤 역설에 의해서 출발했던 곡이기도 하고요. 약간 그런 굉장히 주변에 해피한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을 볼 때 가끔 짜증이 나요. 내 인생은 이런데 니들은 뭐가 그렇게 즐겁냐? 굉장히 짜증이 확 났어요. 작년 초에 썼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주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없이 그냥 처박아 놨던 곡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곡 안 한 거 있냐? 갑자기 공연을 해야 된대. 그래서 꺼냈던 곡입니다. 기적적으로 꺼내졌던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실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름 불쾌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로 나온 것 같아서 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연주가 되어버리면서
하여튼 이 뭐가 저렇게 그 해피한 친구들이 인생이 즐거울까? 이게 사실 하루하루가 다 똑같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자기까지 그 전에 먹고 뭐 일하고 돈 벌고 화장실 갔다가 다 똑같은데 이 해피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다른 재미로 채색하면서 잘 살고 있네. 약간 짱나네. 약간 이런 이런 약간 그 약간의 부러움이 기저에 깔린 열받음이 이 곡을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 곡의 다른 측면이 뭐가 있느냐면은 슈토카우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이랑 리듬이랑 형식이랑 하나의 악곡이 별다를 바 없다. 네, 그러니까 리듬이 빨라지면 하나의 피치를 가지는 음이 될 것이고, 네, 그 리듬, 그러니까 8초 정도의 공백이 있는 그 임펄스들은 이제 더 이상 리듬이 아닌 어떤 형식이 하나의 어떤 섹션으로 간주될 것이고 17분 정도의 어떤 하나의 부분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곡의 그 섹션들을 빵빵빵 빈칸을 뚫어놓고 그 섹션 하나를 저 멀리 위에서 보면은 하나의 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6개의 음으로 된 곡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16개의 섹션으로 짜맞춰진 어떤 구조를 짜고 거기다가 소리들을 채워 넣은 거죠. 네, 소리들을 채워 넣었는데 대단히 조건이 좀 복잡한 채워 넣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A, B, C, D, E, F 해가지고 P까지 형식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4 곱하기 4, 그러니까 4개가 하나의 사이클이 되고요. 이 4개마다 어떤 경향성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는 반복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네, 각 형식마다 피치 측면, 뭐 리듬 측면, 다이나믹 측면, 음색 측면에 4가지의 특성이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새로울 게 없이 이 A, B, C, D 안에서 A, B, C, D까지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 똑같은 게 그 약간 유전합에서 보면 근친교배 있죠. 네. 그 안에서는 계속 그냥 지지고 볶는 거예요. 전혀 새로울 게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A, B, C, D가 일주일이다. 나한테 일주일은 똑같거든. 일주일이 딱 지나가고 그 다음 한 주가 와도 나는 똑같은 지루한 한 주. 약간 이런 느낌을 갖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받는 거를 굉장히 T적으로 발산한 거죠. 네. 조금 음악적인 어떤 규칙으로 좀 이 나만의 분노를 발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카테고리 얘도 완전히 카테고리거든요. 피치 운용의 카테고리가 딱 4개예요. 미분음정 단위의 작은 변화가 있는 거, 꽤 협파적인 조성 음악에서 완전 뭐 자주 들을 법한 어떤 화음, 그다음에 꽤 불협화, 굉장히 좁게 부딪히는 어떤 음정 간격, 강한 중심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뭐 디테일이 바뀔 수는 있는데 다 똑같은 어떤 그런 것들끼리 이제 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4개의 어떤 카테고리들이, 4개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조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겉보기에는 뭔가 16개의 어떤 형식에 들어가 있는 소리들이 다 다른 것 같이 들리는데 기본적인 어떤 키워드는 완전히 똑같은 근친교배에 해당하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좀 구현을 하고 싶어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곡 쓸 때 써놨던 어떤 계획들인데 거의 그대로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작업이었는데, 네.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은 그냥 단순 그냥 음원만 이렇게 옥춘 사탕을 배경으로 음원만 올려놨는데 재생 목록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스코어 팔로우를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뭐 요거를 뭐 나중에 만약 궁금하시다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타임을 이제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음악을 하나 깔아놓을게요. 이게 송라이팅 했던 곡입니다. 피아노랑 투 채널 일렉트로닉을 위한 곡인데 다분히 감상적인 곡입니다. 그래서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이 곡은. 그리고 일주일 만에 썼고요. 좀 말이 안 되는 저의 무리수 일정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됐었는데 조금 이 마지막 일렉트로닉 작업을 마치고 새벽같이 바로 일본 그 공항으로 이게 연주가 도쿄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본으로 이제 김포가 아니고 인천이구나. 인천에 가가지고 비행기 타자마자 사망했던 그런 곡이에요. 네. 자유롭게 그냥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배경음악으로 깔고. 저 질문이 있어요. 지금 듣다 네. 보니까 네. 그 약간의 그 음악의 출발점이 구조에서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뭔가의 그렇습니다. 방법적인 그런 네. 거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내용들을 청자가 알기를 원하는, 오늘은 세미나니까 당연히 풀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청자에게 알려주길 원하는지 아니면은 그게 없이 듣기를 원하는지. 후자에 가깝습니다. 없고. 네. 이렇게. 그냥 사실 조성음악을 들을 때 자 이게 으뜸화음이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뒤에서 어떤 질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비효율적인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냥 곡마다의 어떤 묘한 어떤 구성 원리의 차이,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 알기를 바라지는 않고요. 그렇죠. 다 알면. 다 알면은 좀 부끄럽죠. 그렇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네. 되게 엄청 중요한 곡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서 그 전체 뭐 A 너트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뭔가 어느 정도의 소스를 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아예 무해서 그냥 안 알려주고 그냥 너네 마음대로 들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건지. 네, 마음대로 들어가 좀 더 맞고요. 저는 거기서 뭔가 이제 독특함을 느낀다면은 그거는 제가 설정한 어떤 시스템과 곡의 구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도 되나요? 하세요. 제발 하세요. 어떤 곡은 되게 아까 타임커브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정확히 이행을 하신 곡이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뭔가 본인이 설정한 어떤 그런 구조 안에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 한편 이제 이런 곡 같은 경우나 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저 브래드 브래드민트 1.1 같은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쨌거나 방향이 구조마다 방향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저희가 악보를 봤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자유롭다라는 느낌이었죠. 브래드민트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셨군요. 저는 약간 자유롭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너무 숨막혔거든요. 그 곡을 쓰면서. 이제 이 네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장면을 만든다는 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거든요, 진짜. 저는. 근데 뭐 일단은 그 음을 채워넣는 그 과정보다도 그 소리의 흐름 같은 것들이 흐름 같은 게 것들이 좀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유롭게 흘러가는 느낌보다는 타임컵 그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아날로그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그쵸. 뭔가 이 두 개에 대한 좀 그 태도 차이가 좀 있나 싶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재료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온 재료들이고 타임컵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써도 원래의 어떤 그
사용된 어떤 음악들이라는 어떤 재료의 그 특성 때문에 좀 이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냥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곡이랑 약간 다르게. 드레스민트 그 곡은 개인적으로는 꽤 통제가 심하게 되어 있는 곡이긴 하거든요. 피치를 뭘 썼느냐 약간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인터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좀 군기가 좀 바짝 잡혀 있는 그런 곡이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제약들을 많이 거는 편이거든요. 제 곡에서 그 제약들을 뚫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뭔가 장면을 만들어낼 때 약간 그 쾌감이 있죠. 내가 이걸 뚫었다. 약간 그런 면에서의 즐거움은 또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하스 같은. 하스 하스가 고통을 좋아해서요? 장난이구나. 네. 쾌감을 느낀다고. 쾌감을 느낀다고? 네. 다 쾌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네. 그러면 아까 사회소통적인 음악은 네. 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회가 뭔가 그 의도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회소통을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의 그냥 자성적인 이야기인 건지. 그 어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꽤 경계하는 것이 난 이렇게 생각하니까 니네들도 이렇게 생각해가 좀 싫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야를 조금 명료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사회소통을 할 때도 조금 최대한 뭔가를 묘사해야 되는 약간 유치한 상황이 오더라도 좀 드라이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엄청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그냥 약간 뭐랄까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기보다도 그냥 심플하게 명료하게 그냥 하고 싶은 습관적. 그런 작은 소망이 있죠. 사실 원래도 제 얘기를 하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 잘 안 하고 그런 타입이라 가지고 말할 때도 조금 곡에서는 그래도 약간 숨어 있으니까 추상적인 거니까 약간 용기를 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대충 그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곡이 아까 그 유서랑 관련된 그 곡이 뭔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그걸 바라보는 태도나 그리고 또 약간 그거를 본인의 약간 투영하는 모습이 저는 좀 느껴졌어요. 뭔가 이 말로 설명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됐으니까 이제 저런 출발점을 설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제가 INFP 이게 회생 불가. 약간 조금 저런 걸 봤을 때 약간의 어떤 공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웃기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웃긴 공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구조가 좀 되게 명확하거나 방법을 다 정해놓잖아요. 네.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뭐 공감이나 이런 거에서 시작했는데 구조는 되게 막 자기가 정해둔 대로 탁탁탁 하는 그 티적인 그 방법론과 시작 자체는 되게 뭔가 아까 막 이렇게 부러움 아니면 뭐 질투 아니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감정적인 거에 시작해서 구조는 되게 탁탁탁탁 맞춰지는 게 재밌어요. 그런 장치를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음악이. 그냥 계속 다 끌려. 완전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그런 통제 불가의 상황이 오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곡 쓰시면서 그 기존과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쨌거나. 기존과 벗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있던 계획이랑 계획이랑. 뭔가, 네. 예, 뭔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통제 벗어나는 부분을 다 잘라버리는데. 그 부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네, 조금 저의 곤조를 절대 부리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만 좀 곤조가 좀 유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문 있는데 네, 그 작은 낙서하고요. 네. 트럼펫 협주곡에서 네. 느낀 건데 그 작은 낙서 그거는 이제 도만 치는 게 네.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도만 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트럼펫 협주곡도 다 인용으로 다 콜라주를 시킬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네. 하나 네. 자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전체적인 구조상에서의 시작에 의하면은 다 도로 끝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 그냥 인용하고 나의 표시를 안 하고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딱 하나씩 장치를 두셨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코다의 묘미는 의외성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코다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곡 쓰면서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끝으로 갈수록 뭔가 이제 앞에서 해왔던 거를 살짝 배반하는 어떤 것이 되게 재미있는 시도, 아니, 재미있는 어떤 전개 방향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거를 이제 그러니까 좀 반하는 어떤 행동을 맨 끝에다가 해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게 똑같은 결로 돼 있으면은 조금 좀 뭐랄까 일방향적이고 좀 약간 폭력적인 전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어떤 방향성으로 약간의 일만의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한다라는 어떤 느낌의 그런 거를 꼭 곡에서도 구현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건 처음부터 약간 예정돼 있던 계획이었고요. 트럼펫 협주곡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작은 낙서 같은 경우에 이제 시랑 도샵을 치는 거는 치긴 치는데 뭔가 프리페어드로 링으로 이제 프리페어링을 해놓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리게 일부러 해놓은 어떤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곡 전체의 방향성에 크게 반하는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곡 쓰고 싶다나 이런 곡을 쓰고 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바이올린 곡을 2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자음악이 있고 하나는 그냥 완전 생 어쿠스틱 곡인데 올해는 조금 유독 솔로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솔로곡들을 좀 올해는 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 저는 사실 원래는 24시간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쭉 살았다가 그렇게 사니까 너무 인생이 좀 힘들어지길래 그래서 한 일주일까지는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사실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써야 되는 곡들의 리스트는 뭐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솔로곡들이랑 스트링 트리오, 뭐 피아노 쿼르텟 이런 조금 이제는 편성이 조금 단아한 편성들이 저한테 커미션이 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동안 정말 희한한 조합의 곡들만 쓰다가 이제 조금 말이 되는 조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이제 좀 단아하고 그냥 그냥 시시콜콜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음악적인 어떤 구조에 뭐 좀 천착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음악적인 개념을 하나 설정해놓고 그걸 또 막 이렇게 분류를 해가면서 그거 가지고 내용도 채우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한동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이런 구체화된 생각을 가지고 곡을 쓴 것도 그리 몇 년 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거 가지고 해보고 안 되면 접고 뭐 딴 일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고 하고 싶은 거라면 이제 음악극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머릿속에 아이템은 있습니다. 제목이 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든지.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기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내가 왜 죄송하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제목이죠. 그래서 정말 태어남 자체가 죄송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음악극을 하는데 아쿠스틱 악기 없이 싹 다 플러그드 된 악기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악극도 사실 돈 주면 하죠. 돈을 안 주면 그리고 뭔가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 포맷을 따르는 음악극을 또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작업이 그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쓰는 음악극인데 그건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미루고 일단은 지금 당장 써야 되는 곡들과 여러 가지 집안일도 열심히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양말 빨래를 걷어야 되거든요. 짝도 맞추고 그런 거 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비웃지 마시고요. 엄청난 질문이 쏟아지네요. 뭐 질문이 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해주셔도 되는데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하에서 비밀 결사대 같네요. 옛날에 이제 50 시절 때 경찰을 피해서 50. 질문 아니고 소감이라도 하고 말씀하시죠. 정말 좋은 소감이네요. 진짜 케이지가 탐복할 만한 소감입니다. 자기의 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예. 어떻게 작곡가로서 다가오세요? 뭔가 이제 속 시원하신지. 왜냐면 아까 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했으니까 몰랐을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였어요. 속이 시원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서 좀 너무 좀 이제 작곡에 대해서 알게 되나 이런 게 좀 부담되는 건지. 부담되는 건 아닌데 막 이런 거를 다 막 상세하게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즐겨 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필요성을 느낄 때가 주기적으로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최초에 곡을 쓰면서 생각했던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저의 어떤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그 창작자와 수용자의 어떤 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한 번씩 맞춰주는 거 뭐 그런 것도 되게 뭐 의미 있는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냥 원래는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제 생각을 주입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먹고 살려고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저 같은 친구들이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막 제 거를 안 보여주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다른 사람들 것만 보여주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 걸 보여줘야 할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도 뭔가를 더 얘기를 하려다가도 그냥 스톱하고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이제 얘기를 하고 만다든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네, 일단 제가 이때까지 벌여놓은 일들에 대한 약간의 변명? 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생 뭐 이런 거 못 해보고 죽는 사람도 많은데.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 네. 그 테크닉이 부족하다는 말을 제가 전에도 약간 그런 말을 하신 근데 되게 설명을 들어보면 엄청 뭐야 곡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엄청 테크니컬하다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테크닉이 부족하다의 테크닉이 제 생각에는 2개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메인스트림 기성 기술 약간 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그냥 능력, 지 근데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약간 사람들이 그런 게 없으면은 지탄받는 그냥 공통의 겸양 같은 거 같고 이게 없으면 사실 리게티도 자기 곡을 부끄러워했는데 너는 너의 곡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고 이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는 게 약간 곡의 의의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싶으신 건가요? 딱히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 테크닉이라는 게 약간 그 곡 전체가 향하는 방향을 가끔 가다가 조금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간 운전하다 보면 이제 얼라이먼트가 나가가지고 아무리 핸들을 잘 잡아도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방향성의 그러니까 조정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잘 컨트롤하는 능력. 곡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곡이 담고 있는 내용이 복잡해질수록 얘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소리를 뭐 맛있게 잘 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취향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가 메인스트림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요즘 세상에 좀 관심이 없어졌어요. 누가 하고 그런 것도 누가 꼽혔다더라 얘가 상 받았다더라 이런 것도 모르겠고 근데 여전히 이제 안 좋은 소식들에는 관심이 많죠. 얘가 잘렸대더라 얘가 월급 감봉을 받았대더라 얘가 사고를 쳤다더라 이런 거는 참 관심이 많은데 누가 잘 되고 누가 각광받고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뉴스 자체도 안 보게 되고 일기예보도 안 보게 되고 우산 계속 사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갈수록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누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 작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네. 약간 음악가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맨 처음에 소개를 하실 때 십잡스라고 하셨잖아요. 십잡스. 네. 네. 그러니까 작곡가이자 저자이자 이제 약간 여러 가지 십잡스를 하시는데 아직 이거는 도장을 깨고 싶다 하는 또 다른 N잡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사실은 전업주부?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 쉴 것 같아요. 막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집안일이 좀 소홀해지고 바구니에 막 이렇게 빨래가 찬단 말이에요.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거를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해치워야 직성 원래는 풀리는데 한가할 때는 그런 걸 되게 열심히 해요. 화장실 줄눈 청소하고 막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쉽잡스가 되다 보니까 너무 집안일에 소홀해가지고 좀 요즘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약간 조금 농담 같은 어떤 대답이었고 아까는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십잡스에 해당하는 것들도 제가 뭐 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작곡 빼고는 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시켜서 저 주변 제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남들이 시켜서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래? 그러면 돈 주나? 그러면 이제 준대. 근데 뭐 5만 원 준대. 5만 원도 아쉽지 하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떠밀려서 미역이 이제 바닷물에 파도에 이제 휩쓸리듯이 가다가 그냥 이게 십잡스가 된 거지. 네. 제가 막 강렬히 뭘 원해서 막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석사 과정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는 것도 집에서 이제 네 이제 뭐 할 거냐, 학부 졸업하면 뭐 할 거냐, 그렇게 손가락 빨고 살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그래 학교 네임밸류 있는 데를 들어가면 저런 소리 안 하겠지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쳤다. 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운 좋게 됐던 그런 케이스고,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누워 있고 싶지. 하고 싶은 거 꿈은 없고요. 그냥 놀고 싶어요. 네. 그냥 양재천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강물에 돌 던지면서 그렇게 놀고 싶어요 사실. 집 가서 빨래하고 밥하고.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면서 곡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시켜서. 그렇긴 한데 아까 이분님이 질문했던 것 중에 네. 그럴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코다에서 약간 변형을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앞에 진행을 되게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본인의 삶이나 그 아이러니한 그런 삶이 약간 작품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어떻게 놀고 싶다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살고 맨날 막 이것저것 많이 쓰고 막 누가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와서 좋은 거는 상빈님의 개인적인 걸 원하진 않았겠지만 제가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작품이랑 연결되는 거 보면서 좀 재밌었어요. 네. 일단 뭐 재밌었으니 다행인데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는 제가 돈을 안 줘도 이 행사에 들어가서 경쟁자가 발붙이는 걸 막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개그맨 엄영수 씨가 행사를 막 페이를 딸기 상자를 준대. 딸기를 한 상자를 준대. 근데도 가요. 왜냐? 동료 이용식, 김학래 이런 분들이 자리를 못 잡도록 하려고 간대요. 네. 그래서 간대요. 돈을 안 줘도 간대. 5년째 무페이로 가는 행사도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약간 그때에 비해서 철이 들었을 때는 나를 찾는 게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면서 이제 부르면 이제 네, 뭘 하면 될까요?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 뭔가 하는, 그러니까 이건 좀 수용을 뭔가를 많이 하게 되고, 네, 일단 제가 어딘가에 사용이 된다는 거, 그게 참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러니까 아름답다기보다는 뿌듯하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공장에서 그걸 산업체 일을 하면서 많이 겪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느낌이죠. 내가 없으면 물건이 못 나가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네. 아줌마들 옆에서 화내고 빨리 포장 안 하고 제가 지게차 운전을 하는데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줘야 되는데 쌓여서 지금 못 나간다고 막 내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막 나를 찾고 어떤 그런 모습에서 꽤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뭘 해도
일단 찾아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정 못할 것 같으면 이제 저 이제 밑에 이제 동생들에게 이제 일을 하나씩 이제 투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기회도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네요. 요즘 좀 그런 방향으로. 네, 처음엔 약간 조금 이제 불순한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냥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죠. 네. 되게 질문이 많으시네요. 현충일인가요? 조용하네.